나도 모르는 사이 자연방사선에 픽픽대는 친구들 안녕. 졸업을 위해서 오늘도 갈려나가고 있는 타박사 진이야. 원래대로라면 후쿠시마 이슈를 다루고 바로 방사선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지금 한국전력 한전이 그냥 나락을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 벼랑 끝 한전 국감 이후 지구책 발표, 눈물의 희망퇴직 실시. 바로 며칠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기사야. 한전이 2021년 이후 무려 47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씁쓸한 기사지. 고용 안전성의 탑으로 불리우는 공기업, 그 공기업 중에서 매출액 1위, 억대 연봉,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한전이야. 그 한전이 1961년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어. 잠깐 우리 한번 한전 주식을 보고 가보자. 주식하는 친구들은 알 거야. 거래량도 없고 일이 빠진 주식은 건드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주식까지 벼랑 끝인 거는 분명해 보이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을까? 한번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을 한번 봐보자. 17년까지는 흑자 기업이었어. 흑자 기업. 그런데 갑자기 18년도부터는 불안불안하더니 코로나가 터진 20년을 제외하고는 아주 그냥 만성 적자로 들어선 걸 볼 수 있지. 22년에는 심지어 32.7조 원이나 되는 적자를 받고,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급한 탈원전 때문인 것도 매우 커. 탈원전 때문에 우량 공기업이었던 한전이 더 크게 박살난 거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고, 전기세가 오를까봐 겁이 정말 많이 나는 상황이야. 한전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당연히 전기를 팔아서지. 싼 값에 전기를 생산한다면 한전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 전기를 만드는데 돈이 더 들면 어떻게 될까? 맞아, 적자가 나는 거야. 내가 연도별 전기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가져와 봤어. 10년 넘게 무슨 에너지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했을까? 두말하면 장소리지. 원자력이야, 원자력.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점은 원자력 발전 단가의 변화폭은 타 연료원에 비해 두드러지게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역대급인 32.7조 원의 적자를 냈던 2022년을 봐봐. 우러 전쟁으로 인해 유류값이 가파르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놀랍게도 그해 년도 원자력 발전 단가의 변화는 거의 없지. 하지만 LNG, 천연가스 선물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러우 전쟁이 일어난 이후 3배가량 폭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다음으로 연료원별 발전량의 변화는 어떠할까? 2010년에서 2011년 구간을 제외하고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해볼래? 원자력 발전과 LNG 발전은 서로 상보적인 경향이 강해. LNG 발전량이 증가하면 원자력 발전을 감소하고, LNG 발전이 감소하면 원자력 발전은 증가하는 경향을 띠지. 17년부터 원자력 발전량이 크게 줄어들며 그 자리를 유연탄 발전 상승분과 LNG 발전 상승분이 채워주고 있어. 그에 이르온 LNG 발전과 원자력 발전량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네. 저기 아래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오르고 있기는 한데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어. 발전량도 유연탄, LNG, 원자력 주요 3대 연료원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이야. 신재생 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간헐적으로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매일매일 똑같은 날씨가 반복되는 나라도 아니고,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도 태양에너지 사용 가능, 불가능이 갈리게 되지. 이러한 간헐성 문제 때문에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양성한다 해도 원자력 발전을 오롯이 대체할 수는 없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량이 줄어들면 그 부족분을 신재생 에너지가 절대 혼자 못 채워. 결국 부족한 전기는 LNG 같은 화석 연료가 채워야 하는데, LNG는 원자력의 5배 정도 값도 비싸고 우리나라에서 지구온난화 같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지. 한전에게 사상 최대의 적자를 가져다 주었던 2022년을 봐보자. 다들 잘 알다시피 2022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였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전으로 회귀했지만 사후약 방문꼴일 뿐이야. 한전의 사상 최대의 적자를 피하지 못했어. 근데 만약 그동안의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그해 32억 7천억 적자의 40%에 가까운 12조 7천억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니 얼마나 안타까워. 그동안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자력보다도 5배 정도 단가가 비싼 LNG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만들고 있던 원전의 공사는 하염없이 지연되었고, 이미 피 같은 돈으로 만들어 놓은 원전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어. 심지어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까지 했지. 탈원전으로 초래된 12조 7천억 원의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원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가동이 밀렸는지 봐보자. 탈원전 정책 기간인 17년부터 22년 동안 신고리 4부터 신한울 3까지 총 6개의 원전 가동이 지연되었어. 탈원전 정책 동안 유일하게 새로이 가동될 수 있었던 신고리 4 원전도 2년 6개월간 가동 시기가 늦춰졌음을 확인할 수 있지. 원자력 발전은 해결료, 원전 가동 비용 등 외에도 원전 사고 비용, 사용 후 해결료 등 방사성 폐기물 관리 비용 등도 많이 들 텐데, 원자력 발전이 싸다고 하는 것은 오류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원전 사고 비용, 사용 후 해결료 등 방사성 폐기물 관리 비용 등 모든 것을 고려해도 발전 단가가 최저 수준이야. 가장 최근에 수립된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전기를 만들 때 필요한 연료비, 가동비를 포함한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 비용, 사고 대체 비용, 송전 비용, 환경 오염 비용 같은 외부 비용 또한 포함되어 있어. 원자력 발전이 다른 발전보다 외부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부 비용을 다 합쳐도 발전 단가는 제일 낮아. 경제적이라 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직접 비용만 계산해도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당 100원을 상회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직접 비용과 외부 비용을 다 합쳐도 킬로와트당 60원을 못 넘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신재생 에너지 역시 부지 조성 및 운영에 따른 환경 파괴, 전력 송전망 공급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정전 위험 증가 등 외부 비용이 역시 발생하는데, 이 비용까지 추가하면 원자력 발전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지. 그리고 한전이 최악의 적자를 내는 상황에 한국 수력 원자력은 놀랍게도 3천억 원 수익을 올렸어. 원자력 발전이 가진 경제적인 괴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국가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도 원자력 에너지는 매우 중요해. 가로 세로 1cm 정도인 요 손톱만한 펠렛으로 4인 가족이 6개월간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어. 사용 후 해결료도 딱 손톱만큼인 요만큼만 나오고, 참고로 이 펠렛을 만드는데 필요한 천연 우라늄의 가격은 약 5,000원 정도야. 1000메가와트 발전소를 1년 동안 운영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각 에너지원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 LNG, 석유, 석탄은 100만 톤, 200만 톤 이상이 필요한데 원자력 연료는 기껏해야 20톤만 필요해. 참고로 원자력 에너지의 연료인 우라늄은 1g으로 무려 석탄 3톤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쌓아둘 수 있는 연료의 양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연료 비축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들지. 덕분에 우라늄은 우리나라가 10년 이상의 전력 수요를 비축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그러면 오늘 다뤘던 내용을 정리해보자. 1.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서 원자력을 제외한 다른 전기 생산 에너지원들의 발전 단가가 미친 듯이 올랐어. 2. 그로 인해서 한전이 32조라는 엄청난 적자를 보았어. 만일 탈원전 정책이 없었더라면 12조 정도 적자를 줄일 수 있었어. 3. 탈원전을 하며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장려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어. 그래서 실상 LNG 발전이 더욱 증가하였어. 4. 원자력은 경제적인 면 말고도 국가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참고로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자력이 지구온난화 관점에서 보다 친환경적이야. 탈원전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육성하는 독일보다 원자력을 적극 이용하는 프랑스가 이산화탄소를 훨씬 적게 배출한다는 사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자고. 자, 오늘도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이제는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정치적 분쟁의 제물로 원자력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칠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